예, 저희가 준비한 7위입니다. 법무부가 오늘과 내일 2022년 특별 사면 대상자를 정합니다. 그런데 사면 대상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함이 될지 말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죠. 그런데 법무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도 새롭게 공개를 했습니다. 아직 안 마무리됐어요. 또 내일도 있고 그분이 앓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지금 입원 중이신데 거기에 관한 조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선판 자체가 국민 분열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도 형 집행 정지를 하면 국민 통합적으로 다시 방향을 틀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사실관계부터 먼저 좀 확인해 볼까요? 구자영 차장.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6주간 추가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소견을 법무부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법무부가 밝혔는데요. 정형외과, 그러니까 어깨가 아픈 것은 뭐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는데요. 거기에다 이제 치과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등 6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 의견에 따라서 입원 치료를 계속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병원에 있는 상태였는데 앞으로도 6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법무부가 공식 확인을 해준 겁니다. 예. 근데 이승훈 변호사님, 이거는 처음 저도 본 것 같은데 정형외과, 치과 더하기 정신건강의학과. 그러니까 장기 수감에 정신적인 불안 증세도 있다. 이게 법무부가 이 내용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오랜 장기 수감을 하다 보니까 정신건강적으로 좀 상당히 불안한 증세를 보이는 것 같고 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분이고 걱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좀 치료를 해서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 여유를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신년 특사가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 얘기 취지를 좀 종합해 보면 박 전 대통령은 좀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생계형 사범이 주 대상이 될 것이다. 다음 화면을 좀 볼게요. 김정일 국장. 네. 왜냐하면 앞서 안철수 대표도 안철수 후보도 박 전 대통령 건강이 그리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걸 직접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주시길 사면이 안 되니까 형 집행 정지 가능성은 있는지 어떻게 좀 보십니까? 형 집행 정지라는 것은 기본으로 검사가 지금 수용자가 인도적 차원에서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든가 70세 이상이라든가 건강이 나쁘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형 집행 정지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사유에 충분히 해당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현재 그 자기가 집권했던 기간보다 더 긴 기간을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요즘 분위기는 솔직히 뭐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요즘 이 정권을 지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 분위기는 야, 과연 그 사람이 그렇게 20몇 년 정도의 형을 살 정도의 죄를 지은 거야? 라는 그런 반발이나 그런 항변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일부 시각일 수 있습니다. 뭐 그럴 수 그런데.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2명의 대통령을 모두 지금 수감해놓고 있잖아요. 예. 뭐 글쎄 이게 과연 앞으로 뭐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과거에 이런 일이 이제 잠깐 뭐 전두환 그 노태우 두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적이 있었지만 제가 보기엔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서 그 더 이상 이런 불행한 일들이 더 지속되지 않도록 연말이라도 꼭 좀 사면이 안 되면 형 집행 정지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이현정 의원님 네. 보니까 안철수 후보도 여기에 했고 윤석열 후보는 그 전부터 뭐 좀 풀어줘야 된다라는 얘기했고 이재명 후보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다 할 언급이 없었던 걸로 제 기억이 맞다면 그렇죠. 기억을 하는데 근데 사면은 말고 형 집행정지는 이제 본인이 뭔가 요청을 해야 또 집행정지가 되는 건 아닌지 절차 부분부터 좀 따져봐야 될 것 일단 뭐 같아요. 본인이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 검사가 판단했을 때 예. 수용 생활이 가능하다 그러면 사실 되지 않고요. 일단 검사가 판단했을 때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판단하면 이제 법원에 요청을 해서 형 집행 정지가 이제 가능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일단 뭐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게요. 아마 뭐 독단적으로 검찰이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결국은 이 형 집행 정지도 대통령이 어느 정도는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뭔가 조금씩 풀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즉 그동안 본인이 이제 임기가 이제 한 5개월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좀 꼬여 있는 매듭들 하나씩 풀면서 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트라우마가 있죠. 예전에 이제 지금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사면을 제기했다가 사실상 경선 과정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만 따질 수 있는 게 또 정치는 아니거든요. 그렇다 하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선택해야 되는 시점이 좀 오지 않는가, 결정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더 이상 원칙론만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런데 이제 과거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이제 사면했을 때도 보면 이 대선이 끝나고 당선자 시절에 김영삼 대통령과 이 김대중 당선자가 만나서 이 국민 화합, 국민 통합 차원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어떻겠느냐, 결자 해지 차원에서 하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해서 이루어진 적이 있거든요. 예. 만약 지금 사면이나 형집행정지를 하게 된다라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관철되는 것이고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국민 통합, 국민 화합형 어떤 사면이나 형집행 정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시점으로 보면 아마 대선 이후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오랜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 볼까요? 아들 논란 몰랐어도 문제고 알았다면 더 큰 문제다. 이재명 후보를 가리킨 것 같습니다. 예. 후기는 썼는데 성매매는 안 했다. 독후감은 썼지만 책은 안 읽었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이준석 대표가 또 가방 들고 전화 끄고 그러면 어쩌려고 비위 좀 맞춰주세요. 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예. 20번 이상 부동산 정책 실패해놓고 이제 와서 전 정권 탓이다. 5년간 자기 무능에 대한 자백으로밖에 안 보이네요. 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마지막 댓글 볼까요? 예.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수십조 원이면 코로나 말씀하시는 거겠죠. 치료약도 만들었겠네요. 오늘도 댓글 5개 감사드립니다.